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투자 특성에 맞는 ETF 33개를 아주 짧게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 동료분이 MBTI 이전에 이런 ETF 표가 있다고 알려주셨거든요. 정말 이렇게 투자 성향에 따라서 정리를 해놓은 ETF 짤이라고 해야 되나요? 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변동성이 큰 게 좋다 하시는 분들, 결국 존버하면 더 먹는 거 아니냐 하신다면 QQQ라고 적어놨는데, 이 QQQ가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대표적인 종목인데 이게 변동성이 크다고 하고 의아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거든요. 기술주랑 성장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변동성이 큽니다. 어떤 기업들이 있냐면 애플, 아마존, 구글과 같은 대형 주식들이 100개 정도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성장주라는 건 어쨌든 그 기업의 주가가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성장할 여력이 있다는 건데, 이런 게 잘 올라주면 좋은데 하락을 하게 될 경우에 다 기술주로만 모여진 ETF이기 때문에 조금 변동성이 크게 하락할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1에서 나와서 조금 더 욕심이 난다 하시는 분들이 보시는 게 QLD인데요. 1-1이랑 1-2 욕심이 아주 그득그득하다까지 같이 본다면 이 QLD는 QQQ의 2배짜리 레버리지 ETF라고 볼 수 있겠고, TQQQ는 3배짜리 레버리지 ETF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거랑 같이 나스닥 100 지수를 똑같이 추종을 하는데, 대신 이 일일 지수의 2배, 또 일일 지수의 3배를 추종한다, 따른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 주식은 근데 아무도 못 맞추죠. 손실도 2배, 3배 날 수 있다는 거, 그만큼 리스크가 더 커진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QQQ5도 있는데요. 이건 그냥 사지 마세요, 웬만하면. 여러분, 난 탐욕의 항아리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주식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QQQ의 5배짜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만큼의 극단적인 수익과 이익을 견딜 수 있는 투자자는 많지 않습니다. 다른 좋은 상품도 많기 때문에 마음을 조금 환기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이런 거 다 복잡하고 머리 아프다, 그냥 안정적으로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스파이랑 VOO, IVV 중에 이름 마음에 드는 거라고 적혀 있는데, 이 세 ETF는 모두 S&P 500 지수를 추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 S&P 500은 왜 처음 미국 주식 할 때 친구들한테 나 뭐 사야 돼? 라고 물어보면 야, 그냥 S&P 500 사라고 추천을 해주는 건데, 미국의 대형주를 500개, 그만큼 폭넓게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 미국 경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하는 흐름을 가져가기 때문에 S&P 500을 꾸준히 분할 매수한다면 장기적으로는 투자에 있어서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스파이랑 VOO, IVV는 자산 운용사만 다른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출시를 한 브랜드가 다른 거죠. 똑같은 우유인데 어디는 메일 우유, 어디는 서울 우유, 이렇게 다른 거죠. 그리고 참 아이러니한 애들이 바로 뒤에 있어요. 안정적으로 투자는 하고 싶은데 그래도 좀 욕심이 난다, 또 욕심이 그득그득 하면서 아닌 척 하고 싶다 하는 거죠. 이 사람의 심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잃기는 싫은데 또 더 많이 벌고는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굳이 안정적인 ETF를 찾아내서 그걸 레버리지로 하는 거죠. SSO는 S&P 500 2배 레버리지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UPRO는 3배 레버리지니까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돈이 없다. 3번은요. 이번에 나왔던 ETF들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마도 한 주당 가격이 훨씬 더 작아서 이렇게 3번으로 뺀 것 같아요. 요즘은 분할 매수도 가능하지만 스파이나 VOO, IVV는 상품이 만들어진 지가 좀 꽤 돼서 한 주당 가격이 높거든요. 근데 이제 SPLG는 스파이를 만든 자산 운용사에서 수수료율을 조금 더 낮춰가지고 새롭게 출시를 한 상품이기 때문에 같은 거에 투자를 하지만 수수료율이 조금 더 저렴하다. 내가 S&P 500에 신규로 투자를 하고 싶은 투자자라면 SPLG를 사는 게 맞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주가 나옵니다. 배당 굉장히 많이들 또 신경 쓰시는 부분이죠. SCHD랑 DGRO가 있는데 이 두 ETF는 굉장히 대표적인 배당주라고 할 수 있겠고요.
추종 지수만 다르고 둘 다 배당 성장이 좋은 대형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개의 차이점이 또 궁금하실 거잖아요. SCHD는 배당 수익률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ETF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코카콜라나 브로드컴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요,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성장을 해온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막 성장주처럼 막 올라가진 않아요. 엔비디아, 테슬라처럼 뭔가 엄청난 이슈가 있지 않은 이상은 막 그렇게 상승하기는 어려워요. 대신 배당을 조금 더 많이 주는 그런 탄탄한 종목들을 위주로 선별을 했다가 SCHD가 될 거고, 이제 DGRO는 배당 수익률보다는 성장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어요. 당장의 높은 배당 수익률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배당도 안정적으로 주면서 조금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선정을 해서 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뭐 배당 수익도 얻고 또 자본 이득도 보겠다 하시는 투자자들한테는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죠. 5번에는 이제 월배당이 나오는데요. 월배당은 최근에 좀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보면 DIA, 그 다음에 SPHD가 있는데 두 개 다 월별로 배당을 지급하는 ETF로 정기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잘 맞는 ETF겠죠. 그래서 DIA는 다우존스 인더스트리얼 에버리지라는 이 미국의 대표적인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를 추종을 하고 있고요. 30개의 대형 블루칩 기업들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 SPHD는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인베스코 S&P 500 하이 디비덴트 로우 볼라빌리티 ETF라고, 이제 배당률이 높고 하이 디비덴트, 그 다음에 로우 볼라빌리티, 주가 변동성은 낮은 이런 기업 50개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월배당 ETF는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 따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제피 나오는데요. 욕심이 좀 난다. 제피, 누시, 메인, 개인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라는 식인데, 네 가지 투자 상품 모두 월배당을 지급하지만 투자 전략과 자산의 유형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피는 워낙 유명한 액티브 ETF죠. 프리미엄 인컴 ETF인데 S&P 500 지수를 기반으로 하고요. 커버드 콜 옵션 전략을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펀드 매니저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종목도 관리를 하고 비중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액티브 ETF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누시는 나스닥 100 지수에 포함된 주식들에 투자를 하는데 위험관리 전략으로 보호된 콜옵션과 풋옵션을 사용을 합니다. 주가 하락에 대한 보호장치가 있어가지고 더 높은 수준의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지도록 설계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메인이랑 개인은요, 이제 특정 지수를 추종하진 않고 월배당을 지급하는 비상장 투자 회사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이제 부채 및 자본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내가 중소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런데 이제 높은 배당 수익도 원한다 하신다면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월배당인데 욕심이 그득그득하다. 이제 그득그득 시리즈가 또 나왔습니다. YLD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QYLD, XYLD, RYLD가 있습니다. 세 개 다 글로벌 X펀드 ETF고요. 추종하는 지수가 다른 건데요. 나스닥 100이 이제 QYLD, XYLD가 S&P 500, 그 다음에 RYLD가 R을 따와서 러셀 2000, 소형주에 투자를 하는 지수죠. 러셀 2000 지수를 기반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은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해서 고정 수입을 창출하고 또 이를 통해서 고배당을 제공하고 있다 정도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매월 배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배당을 목표로 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요즘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짜릿함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 왜 주식에서 짜릿함을 느끼시려는지는 모르겠지만 3배짜리죠. 소울이랑 TCL이 있는데 얘네는 또 심지어 집중적으로 한 가지 특정 섹터에 몰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울은 보면 반도체에 투자를 하는 거고 TECL은 이름만 봐도 이제 기술 섹터, 테크에 투자를 하는 건데 얘네 두 개 다 3배짜리고요. 이런 거는 저도 짜릿함을 많이 추구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자정하고 있고 짧은 기간 안에만 투자를 하시는 걸 조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7번부터 9번까지는요.
특정 지역에 투자하고 싶은 경우를 쭉 정리해놨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로 미국을 사고 싶다. 미국 사고 싶으신 분들은 VTI 사시면 미국을 사는 거죠. 이제 미국 전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ETF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광범위한 익스포저를 가지고 간다. 조금 리스크를 해지할 수, 분산을 정말 제대로 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전 세계를 사고 싶다. 난 미국으로 만족 못해. 더 넓은 세계를 살 거야 하시는 분들은 이제 VT 사시면 됩니다. 뱅가드 토탈 스탁 마켓이라고 미국에 상장된 주식 전반, 그 다음에 유럽, 아시아 등 다양한 전 세계 이제 50개 이상 국가에서 발행된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 ETF입니다. 이런 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특정 국가의 리스크가 조금 걱정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투자하면 조금 더 분산된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니까 좋을 것 같고요. 다 사고 싶은데 미국만 빼고 사고 싶은 경우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미국 빼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VEA, 그 다음에 EFA, 그 다음에 SPDW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VEA는요,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전반에 투자를 하는 ETF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EFA는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전반에 투자를 하는 ETF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SPDW는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에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분산 투자하는, 특정 국가에 집중된 리스크를 조금 더 줄이는 ETF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3 돈이 없다. 근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이제 낮은 비용 비율을 제공하는 ETF를 사야겠죠. ITOT는 S&P 500 토탈 마켓 인덱스를 추종을 하는데 약 3,000개 이상의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까지도 포함을 해서 미국 주식시장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이제 끝물이다. 아이 진짜 끝났다. 근데 보니까 SQQQ를 넣어 놓으셨으니까 뭐 하락 정도를 예상하는 게 아니고 당분간은 어렵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SQQQ는요, 나스닥 100 지수의 이제 인버스 레버리지 ETF로 3배짜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까 처음에 설명해드렸던 TQQQ의 정반대가 되는 ETF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고, 바로 이어지는 QID, 그 다음에 PSQ 모두 이런 나스닥 100 지수 하락에 베팅을 거는 상품들인데, QID는 끝물이라고 외쳤는데 나 근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살짝 좀 발 빼고 싶으신 분들이 소심이 스타일로 해볼 수 있는 2배짜리 레버리지고요. 사실 이 2배도 뭐 그렇게 소심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나는 완전 쫄보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PSQ, 이거는 레버리지가 없는 QQQ랑 정반대가 되는 상품이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중국 시장에 베팅을 하고 싶으신 분, CWEB 있는데 티커만 봐도 알 수 있겠죠. C, 웹, 차이나 웹. 중국 시장에서 이제 인터넷 섹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레버리지 ETF인데요. 2배짜리고요. 아무래도 뭐 최근에 인도라든지 이런 신흥 시장에 조금 공격적으로 투자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적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좀 아실 만한 그룹으로는 알리바바 그룹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텐센트 홀딩스, 그 다음에 이제 징동닷컴, 바이두, 핀도도 요 정도 있겠죠. ETF 33개를 각 투자 성향에 맞춰서 나름대로 짧게 훑어봤는데, 필요에 따라서 각 특징 참고하셔서 투자 종목 선정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궁금한 내용들 댓글로 달아주시면 다음 콘텐츠에서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